낙지와 오징어. KBS 통일사용설명서 남과 북의 달라진 말과 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낙지와 오징어,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추석 연휴 끝났어요. 아, 네. 너무 아쉬워요. 추석 잘 보내셨어요? 네, 좀 짧긴 했지만 잘 보냈습니다. 기자님도 잘 보내셨나요? 네, 너무 잘 보내서 좀 후유증이 커요. 오늘 들려줄 얘기도 이 명절에 친척들 만났을 때 흔히 우리가 이제 용어 때문에 특히 친척들 부르는 용어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헷갈리고 또 혼란스럽기도 한데 네.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실 예정이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추석에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고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남과 북의 호칭어, 지칭어 다른 부분들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. 그렇죠. 사실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면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, 결혼 갓 하신 분들이 이런 혼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. 식구 네네. 갑자기 늘면서 이제 좀 어떻게 저분을 불러야 되나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 명절을 대비하면서 이 호칭어, 지칭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민연구원께서 호칭어와 지칭어를 알아보겠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이 두 개가 달라요? 네,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. 일단 호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대를 부를 때, 뭐 아버지, 어머니, 뭐 여보 이렇게 부를 때 쓰는 말을 말하고요. 지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고 이르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뭐 제3자에게 그 대상을 가리켜서 이를 때 말하는데 이게 헷갈리시는 이유가 어떤 단어가 호칭어, 지칭어로 다 쓰이는 경우도 있고 호칭어로만 쓰이는 단어, 지칭어로만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.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부르는 말하고 실제로 이걸 문장에 넣어서 네. 얘기할 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. 이 구체적인 단어를 들어보면서 좀 익혀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북쪽에서 남편을 가리키는 재미있는 용어가 있다고 하던데. 네. 저도 좀 듣고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. 일단 남편을 가리키는 말 중에 세대주라는 말이 있어요. 세대주. 네. 그 남쪽에서도 이 세대주라는 단어를 쓰죠. 근데 남쪽에서는 어떤 세대, 그러니까 한 가구의 책임자를 말할 때만 세대주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한 가구의 책임자를 일컫는 동시에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주가 오늘 너무 늦게 올 것 같대.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 세대주라는 말은 사실 네. 이렇게 공식적인 서류 같은 데서나 봤지 우리가 네. 부를 때 사용하지는 않는데 네네. 북쪽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사용하네요. 네,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셨어요. 우리 그럼 북한 기혼 여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소개할 때 우리 세대주입니다. 이렇게 소개를 실제로 하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부부끼리 그러면 서로 부를 때 서로 호칭을 할 때는 어떻게 부르나요? 부부끼리 이제 호칭을 할 때는 남쪽 같은 경우에는 뭐 여보 이런 말 많이 쓰죠. 그죠. 뭐 여보 빨리 와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이 여보는 일단 남북이 다 쓰는 말이고요. 남쪽에서는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뭐 자기 이렇게도 말하고 뭐 이름을 넣어서 뭐 지원 씨 이렇게라고 또 누구 씨 뭐 이렇게 하죠. 그렇게도 부릅니다. 그런데 북에서는 이제 여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동무를 이름에 붙여서 뭐 지원 동무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. 아, 부부끼리도 동무를 붙여서 사용을 해요? 네, 그렇습니다. 굉장히 특이하네요. 네. 그리고 또 좀 젊은 세대 말고 나이가 좀 든 부부들 생각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말로 임자 이렇게 부르는데요. 네. 이거는 이제 남북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고 북에서는 특이하게 이 남편이 아내를 친근하게 부를 때 노친네라고도 부른다고요. 이건 정말 특이하네요. 그렇죠. 남에서는 이제 다 완전 다른 뉘앙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남쪽에서는 사실 그 말이 약간 비하하는 용어로 좀 들릴 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런데 이걸 부부 사이에 사용한다는 굉장히 개념이 많이 다르네요. 네.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 아까 노친네라는 그 단어는 실제 우리가 남쪽에서 쓰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나요? 남쪽에서는 이제 비하에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고 왜냐면은 이 남편이 아내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가치 판단 없이 나이 든 여성을 부를 때 그럴 때 쓰기는 하지만 비하의 의미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런 말의 차이가 또 있군요. 네. 남쪽에서는 사실 이제는 거의 안 쓰는 말들 중에 북쪽에서는 또 여전히 쓰이는 말들, 네. 특히 뭐 접두사 이런 경우에도 북한에서만 쓰이는 말들이 있다면서요. 네.
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대표적인 단어로 많이 얘가 들어져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. 그 아내 쪽을 말할 때, 뭐 아내의 친정 쪽을 말할 때, 두 가지 접두사를 많이 써요. 뭐 처형 이렇게 말할 때, 처남 이렇게 말할 때 처를 많이 붙이기도 하고, 또 북에서는 가시라는 접두사를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가시. 네, 가시라고 쓰는데요.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부모님이 사는 집을 잃을 때 남에서는 처가라고 하죠. 네. 그런데 북에서는 가시집이라고 합니다. 아, 처가랑 같은 의미로. 네. 처가도 사용을 하고 가시집도 사용을 합니다. 근데 가시집을 좀 더 많이 쓰고 있고, 뭐 장인을 말할 때 가시아버지, 장모를 말할 때 가시어머니, 또 뭐 아내의 할머니를 말할 때 가시할머니, 또 할아버지는 가시할아버지 이렇게 이른다고 합니다. 좀 한글식으로 표현해서 그런지 좀 귀엽게도 들리기도 하고 좀 더 친근하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이 가시라는 단어는 우리말 쪽에는 없는 단어인가요? 남쪽에서 쓰이지는 않나요? 남쪽 사전에는 실려 있는데 이제 많이 쓰지는 않죠. 우리는 요즘엔 주로 뭐 처가, 장인, 장모 이런 단어를 쓰니까요. 그렇죠. 사실 우리 쪽에서는 못 들어본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. 네. 호칭에서 사실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주로 알아봤지만 비슷한 것들도 많죠. 네. 아무래도 비슷한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이렇게 막 따지기가 좀 복잡할 때 저희는 이제 내 아이나 내가 아이가 있으면 내 아이나 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아이에 기대어서 부를 때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남동생 아내를 이른다고 할 때 근데 남동생이 이제 아이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남동생의 아내를 뭐 올케라고 부르지를 않고 뭐 아이 이름이 동준이라면 뭐 동준이 엄마, 누구 엄마, 네, 동준이 엄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 아이한테는 숙모가 되니까 뭐 승민이 숙모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죠. 그런 식의 용어는 또 남북이 다 같이 쓰나 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지칭이나 뭐 호칭의 경우는 다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올케, 네. 형부 뭐 이런 호칭들은 남북이 똑같은 의미를 쓰나요?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준비를 해봤는데요. 그 여자가 뭐 언니 남편을 부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서는 보통 형부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북에서는 형부님, 아저씨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. 형부님. 네. 좀 님을 붙이네요. 네. 뭐 높이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의 어떤 해당이 되니까 님을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거기서는. 상당히 다른 말들이 많습니다. 올케도 같고요. 올케는 좀 다르게 부르는데 그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북에서는 오레미라고 부릅니다. 오레미. 네. 이건 아예 없는 말이네요. 네. 남쪽과 완전 다른 말이죠. 예. 우리 결혼한 사실 기혼 여성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남편 남동생을 부르는 말. 뭐 네. 도련님, 서방님 뭐 이렇게 다들 다르게들 부르는데 뭐 결혼 여부에 따라서 네. 이것도 좀 북쪽에서도 비슷한가요?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 도련님, 서방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가 있어요. 이게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요번에 여가부에서는 뭐 누구누구 씨 이렇게 대체를 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을 보았는데요. 북에서는 도련님, 서방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적은이라고 부릅니다. 아, 그냥 적은이? 네. 어리다는 의미겠네요. 남동생이니까. 그런 것 같아요. 용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게 부르는 말로 쓰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. 김동직이라는 분의 흰머리 수건이라는 책에 나오는 용례입니다. 형수, 호석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. 형수가 분명했던 것이다. 적은이, 형수도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. 아직까지 우리가 듣기엔 좀 굉장히 어색해요. 사실 적은이 네. 이렇게 부르는 거. 네. 친척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 중에 남과 북이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남쪽에서는 이제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내분을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북에서는 삼촌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. 삼촌 어머니, 그렇죠. 어머니를 붙이네요.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학렬이 돼서 삼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. 비슷하게 이모는 이모 어머니, 이모부는 이모 아버지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어머니, 아버지 이런 게 높임말처럼 쓰이는 거군요. 그렇죠. 진짜 어머니, 아버지 의미라기보다는. 네, 그러니까 삼촌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어떤 비슷한 학렬의 삼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. 네, 오늘 진짜 재미있는 특별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.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설명 잘 들었고요. 다음 주에 뵐게요. 네, 고맙습니다.